MIT 다중지능검사 해석 동영상입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검사 결과지와 간단히 메모할 수 있는 필기구를 준비해주세요. 해석을 시작하기 전 검사에 대한 소개와 해석 시 주의점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MIT 다중지능검사는 다중지능 이론에 따라 자신의 효능감, 호기심, 관심의 정도를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모든 검사는 심리 전문가 또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해석을 해야 합니다. 심리검사는 응시자의 마음가짐, 검사일의 컨디션, 장소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잠정적 결과입니다. 다중지능 검사는 실제 능력보다는 해당 영역에 대한 개인의 자신감, 이해도, 호기심의 수준을 측정한 검사이기 때문에 학습한 내용, 관심 분야, 주변 상황에 따라 추후의 결과값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과지의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믿기보다는 학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보조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사의 결과지는 크게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역별 점수, 영역별 해석, 종합의견입니다. 동영상에서는 지능의 정의, 영역별 해석, 종합의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검사 내용을 보기에 앞서 검사에서 사용되는 점수 책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심리검사에서는 T점수, 100분위를 통해 검사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처럼 결과지에는 각 요인에 해당하는 T점수와 100분위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학습과 관련된 학생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100분위입니다. 100분위는 전체 인원을 100명으로 가정하였을 때 나의 상대적 위치를 의미하며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분위 점수가 48일 경우 검사에 참여한 인원이 100명이라면 내 점수보다 낮은 사람은 47명, 높은 사람은 52명입니다. 만약 참여 인원이 2배라면 자신의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도 2배,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도 2배가 됩니다. 각 100분위 점수를 보고 내가 어디쯤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 T점수입니다. T점수는 평균 50, 표준 편차 10의 분포를 가지는 환산점수입니다. T점수를 사용하는 이유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는 100분위 점수와 동일한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능력들 간의 비교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들 중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검사에서는 표준 편차 점수를 활용하여 수준을 구분하였습니다. 평균 50점을 기준으로 45점 초과, 55점 이하는 보통, 35점 초과, 45점 이하는 낮음, 55점 초과, 65점 이하는 높음, 35점 이하는 매우 낮음, 65점 초과는 매우 높음의 수준입니다. 점수를 보고 자신의 수준을 확인하세요. 이번에는 지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능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과 경험을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과거 연구자들은 지능을 하나의 요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IQ가 높으면 머리가 좋고 IQ가 낮으면 머리가 나쁘다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지능이 높은 사람은 수학, 과학, 국어, 외국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지능이란 하나의 점수로 표현할 수 없는
독립적인 8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은 교육을 통해 일정 수준까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다중지능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은 인간 지능의 구체성을 잘 설명해주는 이론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언어적 지능, 논리수학적 지능, 시각-공간적 지능은 기존의 지능 이론과 중복되는 요인이며 나머지 5개 요인은 가드너의 이론에서 처음으로 제안된 지능입니다. 이제 각 요인별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언어적 지능은 말의 뉘앙스, 순서, 의미에 대한 이해와 표현과 관련된 지능입니다. 이 수준이 높으면 언어적 정보를 잘 파악할 수 있으며 글과 대화 내용의 원리나 의미를 추리하는 능력, 언어적 민감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수준이 낮으면 글의 내용을 파악하거나 원리, 의미를 추리하는 능력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기 쓰기, 단어 게임, 토론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언어적 지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논리수학적 지능은 연역적, 귀납적 사고와 수학적 계산, 사물 간 논리성과 관련된 지능입니다. 이 수준이 높으면 수학적 원리를 잘 이해하고 조리 있게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수준이 낮으면 조리 있는 설명력과 수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글짓기, 계산하기, 범주화 등의 활동을 통해 논리-수학적 지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각-공간적 지능은 현상이나 사물을 시각적, 공간적 표현 방식으로 변형하거나 발전시키는 능력과 관련된 지능입니다. 이 수준이 높으면 물체를 세밀하게 식별하고 머릿속에서 물체의 형태를 조작,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요인의 수준이 낮으면 도형이나 기호 상징을 이해하고 조작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문자 정보를 시각화하거나 그림으로 그려보기, 블록 맞추기, 마인드맵 정리 등의 활동을 통해 시각-공간적 지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체 운동적 지능은 외부 자극과 정보를 자신의 육체를 통해 인식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수준이 높으면 신체와 관련된 사물을 잘 다루고 활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요인의 수준이 낮으면 신체의 움직임을 조정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육 조절 훈련, 야외 활동 늘리기 등을 통해 신체 운동적 지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음악적 지능은 소리의 높낮이, 리듬, 멜로디, 음색의 민감함과 관련된 지능입니다. 이 요인의 수준이 높으면 음의 리듬, 음색을 듣고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감상하는 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요인의 수준이 낮으면 음악적 감상과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감상, 악기 연주, 음악과 함께 생활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음악적 지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지능은 다른 사람의 감정, 느낌을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지능입니다. 이 요인의 수준이 높으면 다른 사람의 기분, 동기, 욕구 등을 잘 파악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요인의 수준이 낮으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화의 기술을 배우거나 협력활동, 또래와 함께 공부하는 활동 등을 통해 대인관계 지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기성찰 지능은 자신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자신의 본 모습에 대한 이해도와 관련된 지능입니다. 이 요인의 수준이 높으면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상황에 따른 차이점을 잘 파악할 수 있으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속고, 성찰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반면 이 요인의 수준이 낮으면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며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신만의 시간 가지기, 자신만의 관심사 만들어보기 등의 활동을 통해 자기 성찰 지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연주의적 지능은 자연 세계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지능입니다. 이 요인의 수준이 높으면 자연 세계를 잘 인식하고 주변 환경에 관심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요인의 수준이 낮으면 자연 세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심 분야의 폭이 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과 관련된 학문에 대한 관심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는 방법을 통해 자연주의적 지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종합 의견은 8개의 요인 중 가장 높은 2개의 요인과 이와 관련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영역에서 높은 점수는 또래의 친구들보다 자신이 조금 더 빠르게 능력을 습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영역의 점수가 낮다 하더라도 해당 분야에 호기심을 가지고 집중하면 그 영역의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과지에 나타난 방법뿐만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확장하여 약점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지능이 강점이며 자기성찰 지능이 약점일 경우 좋아하는 운동을 할 때 자신의 감정 적어보기, 좋아하는 운동을 잘 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 찾기 등으로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여 약점 영역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모든 심리검사 결과는 검사 당일의 마음가짐, 컨디션, 장소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점정적 결과입니다. 완벽한 심리검사는 없으며 개인을 완벽하게 평가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심리검사 결과는 참고사항으로만 사용하며 올바른 해석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